자, 그러면 지금 검사들 탄핵, 검사 5명 탄핵을 이번에 반드시 밀어붙이겠다고 이제 얘기하신 건데 사실 이 검찰 조직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사람이 지금 한동훈 장관이잖아요. 예. 뭐 검찰총장은 사실 명목상인 것 같고 그렇죠. 실제로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 한 장관이 이끌고 있는데 자, 한 장관에 대해서 탄핵 추진은 안 되나요? 자, 한 장관이 그 모법 이 검찰 수사권 축소 이것이 이제 지난해 개정된 법안의 취지잖아요. 그걸 정면을 부인하는 시행령으로 완전히 바꿔놓고 근데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잘못됐다. 그러니까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렇게 한 게 문제가 없다. 그죠? 근데도 여전히 지금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나요? 책임 물을 수 있죠. 근데 왜 한 장관에 대한 탄핵 얘기는 전혀 없죠? 예, 한 장관에 대한 탄핵 얘기는 사실은 작년부터 계속 있어 왔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한 장관이 헌재에 이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을 때 한 장관이 그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서 이제 패소, 그러니까 한 장관의 그 청구가 기각되면 그때 곧바로 탄핵 추진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그렇게 하자는데 어느 정도 뜻이 모아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수가 안 되나요? 예, 민주당에서 뭐 한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득실 판단했을 때 한 장관의 탄핵 추진이 뭐 어쨌든 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의견 모아줘야 되는데 그것을 잘 안 모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루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아마 탄핵 추진을 하긴 할 겁니다. 이게 언제 할지 원래 그 뜻이 모아졌었기 때문에 시기의 문제이지 할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사실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정족수 예. 문제가. 근데 장관에 대해서는 그보다는 이제 좀 수월한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장관은 그럴 만한 탄핵, 사유도 있고. 탄핵을 가결시킬 수 있고 다만 이제 헌재 인용 여부는 알 수는 없지만 국회에서는 가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 상권 분립을 무력화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상당히 큰 완전히 사유가 아닌가 보는데요. 그렇죠.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기 때문에 헌법을 위반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헌법 위반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검찰청법에 이제 헌재에서 그 검사의 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 사항이 아니고 국회가 입법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수사권을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또 수사 범위를 어디까지 제한할 것인지 이건 국회가 결정할 일이다. 그래서 그것을 검찰청법에서 그렇게 규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때의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입법 취지는 검사의 수사권을 그 과거에는 검찰개혁 이전에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 검사가 수사권이 있다가 6대 범죄로 제한했었단 말이죠. 그걸 다시 2대 범죄로 제한하면서 점점 더 그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해 가다가 마침내는 검사의 수사권을 제로로 만들겠다. 그래서 수사 기소가 분리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형사사법 체제의 모델이다. 이렇게 국회가 입법을 한 것이었고 입법의 취지는 그런 것이 명약관하죠. 근데 한동훈은 그걸 더 늘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입법 취지의 정면을 역행한 거죠. 검찰청법도 위반한 것이고 그리고 그 삼권분립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이제 그 국회가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서 입법을 했기 때문에 헌법도 위반한 것이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탄핵의 사유는 명백하고 해서 아마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는 머지않아 탄핵이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황 의원님이 이제 최근에 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그죠? 예, 울산시장 뭐 불법 개입 사건 이제 검찰 표현으로는 그것이 그렇죠. 재판이 한 3년 가까이 진행됐나? 2년 이상 진행된 것 같아요. 3년 한 6개월 3년 정도. 6개월. 예. 자, 이제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결심 공판이 있어서 검찰이 구형을 5년을 했어요. 예, 예. 이제 그 하나가 이제 그 직권남용이 하나 있었고, 예. 예. 하나는 공직선거법. 그렇죠. 공직선거법 이제 뭐 말하자면 이제 뭐 청와대에 사명 수사를 그렇죠. 받아서 예, 예,
뭐 그 당시에 김기현 시장 이제 형제들 뭐 관련 수사였죠. 그렇죠. 예. 예. 그런 이제 혐의로 두 가지로 기소를 해서 그래서 이제 구형이 이제 있었고 이제 선고를 앞두고 있었는데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원님이 계속 그 동안에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기소고 예, 재판 다 예, 강하게 예. 반발해 오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 한번 좀 우선 간단하게 설명 좀 그 해주시죠. 많은 예. 분들이 좀 오해를 하거나 특히 예. 국민의힘 쪽에서 뭐 이제 공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 뭐 이 본질은 아니지만 네. 재판이 뭐 지연됐다. 네. 그런데 그것이 현재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고의적으로 지연된 것이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데 그건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우선 그것은 검찰이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기소를 덜렁 해놓고 기록을 내놓지 않아서 재판이 진행이 될 수가 없었거든요. 심지어 당사자 조사 한 번 안 하고 그냥 예, 바로 기소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수사나 기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어떤 분들이 아이고 수사받고 재판받느라 얼마나 고생 많이 하냐고 하지만 수사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조사 한 번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것은 조사도 안 받고 무조건 기소하겠다라는 것은 이 결론은 정해놨으니까 조사할 필요도 없고 부를 필요도 없다. 결론은 정해져 뭐라고 그 사안의 실체를 규명할 생각이 없고 우리는 이거를 그냥 하명수사라고 주장하겠다. 우리는 우기겠다. 이런 의사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조사 한 번 없이 기소당했고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가 본인이 자꾸 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데 이 사건의 최대 수혜자는 김기현입니다. 이 사건은 본래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시작된 거였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울산 경찰에서 김기현 주변 사람들이라는 것은 형제와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 말하는 건데 김기현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데 사실 김기현 본인은 또 직접 수사받은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엄청나게 수사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그 과장되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데 실제로는 형제와 비서실장이었다. 물론 형제의 토착비리, 비서실장의 토착비리에 몸통이 김기현이라는 의혹은 있지만 이 의혹까지 접근이 안 됐어요. 왜 안 됐냐면 검찰이 계속 막았어요. 근데 검찰이 왜 김기현을 감싸려고 했냐? 검찰이 김기현을 감싸려는 의도보다는 경찰 수사를 망가뜨릴 의도가 있는 거죠. 경찰 수사를 못하게 더 이상 성과가 안 나타나게 해가지고 경찰이 김기현 상대 수사가 무리한 수사다라고 경찰을 공격하고 싶어 했던 거죠. 그러면은 김기현 상대로 무리한 수사한 것은 선거 개입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거를 선거 개입 수사로 몰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김기현의 범죄를 덮은 거죠. 그러니까 김기현은 수혜자가 됐고 저는 이 정상적인 부패 비리 수사, 토착 비리 수사가 갑자기 하명 수사니 뭐 선거 개입 수사니로 둔갑이 돼버린 거거든요. 선거 개입 수사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이 선거를 앞두고 한 수사가 다 선거 개입 수사라고 이제 검찰은 논리더라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선거 앞둔 수사는 지금까지 논란은 있을지언정 선거 개입 수사라고 해서 단 한 번도 그것이 정치적인 논란에 그칠 뿐이지 수사기관이 수사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문제 삼을 수 없는 것이 그럼 수사 안 하면은 안 하는 대로 이게 또 정치적 중립이나 선거에 개입하는 게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그 당시 상황에 맞추어서 어떤 수사의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서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도리이지 물론 그때 검찰은 과잉 수사도 많이 해왔어요. 근데 경찰은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온 적이 없습니다. 과거 물론 한 60년대로 돌아가면 경찰도 그런 적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경찰이 최근 들어가지고 그렇게 그 검찰처럼 어떤 선거를 앞두고 뭐 과잉 수사를 하고 이렇게 하지도 않고 경찰이 과잉 수사할 여력도 없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대체로 보면 선거 앞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 것뿐이고 이 사건도 선거를 앞뒀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최소한으로 수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 그 김기현에 대한 수사도 김기현이 고발인에 의해서 피고발인으로 특정돼 있어서 경찰은 얼마든지 소환 조사는 할 수 있었어요.
다만 이제 압수수색 영장 이런 것을 검찰이 기각을 해가지고 수사가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피고발인으로 공개 소환 조사하는 거 하나도 문제가 없었는데 경찰이 피고발인으로서의 김기현, 피의자로서의 김기현을 이 신분을 참고인으로 전환해 버리고 조사도 안 했어요. 그거는 쓸데없는 선거 개입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겠다. 그 다음에 그건 제가 지시한 게 아니고 수사팀이 그렇게 판단해서 했더라고요. 저는 그 자체를 알지 못했어요. 또 그러니까 마치 황운하 울산청장이 수사팀에 뭘 지시를 해서 뭐 진행된 것처럼 그렇게 검찰은 주장하지만 수사팀은 자신들의 지금까지 해오던 관행과 시스템에 의해서 그냥 법과 원칙대로 수사한 것뿐이죠. 근데 검찰이 수사 방해가 있었고 수사팀은 선거 개입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김기현에 대한 소환 조사는 안 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한 것을 검찰이 뭐 하명수사니 하명수사라고 하지만 하명을 한 사람이 누군지 하명을 받은 사람이 누군지 하명수사를 이행한 사람이 누군지 이거는 전혀 설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명수사란 말도 거짓말이고 선거 개입 수사라는 말도 거짓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그 무죄가 되든 말든 그냥 기소를 해놓고 뭐 2020년 1월 말에 기소를 했으니까 지금 3년 8개월 됐네요. 3년 8개월 동안 사건을 질질 끌어오면서 그러면서 여러 뭐 의정 활동이나 지역 활동에 많은 지장을 주게 만드는 거거든요. 검찰의 의도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기소하면 일단 언론에서나 잘 모르는 국민들은 그냥 뭐 기소했으니까 뭔가 문제가 있었겠지, 뭐 잘못된 게 있었겠지 이렇게 낙인 효과가 발생하잖아요. 그로 인해서 그리고 또 매주 재판을 받으면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재판 받았거든요. 재판이 지연되기는커녕 일주일에 한 번씩 아주 강도 높게 재판을 받았는데 그러면은 이게 여러 의정 활동에 지장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검찰이 의도한 게 바로 낙인 효과와 그 다음에 의정 활동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을 누리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 그래서 이것은 뭐 사법부가 현명하게 판단을 해서 검찰이야말로 표적 수사하고 보복 기소했다라는 것을 사법부가 잘 판단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자, 의원님 어떻게 지금 시간이 40분이 지났는데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긴급 의총이어가지고 더 이상 늦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못다한 얘기는 다음 예. 시간에 다시 한번 예, 그러면 잡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아쉽지만 여기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